드디어 왔습니다. 와. 잠깐만. 너네들 안 기쁜가? 저 지금 박수 치라고. 박수. 어지간한 분들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는데 사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지. 오. 이렇게 큰 거였구나. 와 세상에. 실버 버튼하고 야 이게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와 세상에. 뭐야 이거?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잉글리시 되는 분 한국말로 좀 해주세요. 이 메시지는 영국. 대박입니다. 와, 이거 이쁘네, 이쁘네. 야, 확실히 다르네. 이거 금으로 만든 거 맞습니까? 거의 지가나. 퀄리티가 남다르네. 오, 이거 와 단차가 조금. 역시 미국 거구나. 유튜브 100만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주셔서 100만 명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상패를 드릴 순 없지. 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의 Q&A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게 이렇게 큰 거였어? 와,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Q&A 질문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여러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뭐 여러가지가 있네요. Q&A 필수 질문 오펜무 오늘 팬티. 울런님의 질문은 뜬금없지만 탈모 있으세요? 둘님의 질문은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을 거면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지금 와이프가 첫사랑입니다. 정말. 그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었겠지. 자, 김재근님의 질문은 한용 기자님 잘생긴 비결이 뭐죠?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감사합니다. 모카 시작한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뭔가요? 조회수 높은 기준 말고요. 옛날에 제가 거의 첫 번째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창업 중입니다 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때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쫄아있죠? 쫄아있어. 이땐 진짜 절실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완전 맨 땅에서 시작했죠. 그때 제 느낌은 어땠냐면 내가 나오는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까? 그런 느낌이 들었죠. 뉴요크 그때 월세가 25만원이었거든요. 한 달 수입이 25만원을 넘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찍어주긴 해야 되는데 찍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돈 안 가져가도 되니까 그분 월급만큼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영상 올리고 나서 PD님들이 수십 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뉴요크에 이렇게 쫙 모여갖고 저는 앞으로 이런 걸 할 거고요 이런 것들 PD님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딱 한 분을 모셨는데 지금도 계신 저희 팀장님이신데 첫 달에는 제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PD님한테 밥을 얻어먹었어요. 자, 아무튼 그때 PD님한테 과연 월급을 내가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첫 달에 통장을 딱 보고 오우야, 제가 사실 가끔 구독자님들한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통장을 보고 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어쨌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아반떼 N 타기 vs 평생 미니쿠퍼 타기. 잠깐만, 이건 질문이 조금 반칙이에요. 왜냐면 미니쿠퍼 생각해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거 다 구별할 수 있으세요? 옛날에 오스틴 미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여전히 예쁘죠. 오스틴 미니 시절의 아반떼를 생각해보면 엘란트라? 아니면 그 전? 이런 차예요. 엘란트라가 지금 보면 예쁜가요? 디자인을 할 때 자동차 회사들이 다 디자인을 여러가지 방향으로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우리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등등등 여러 방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방향성 하나는 타임리스라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한 자동차라고 치면 비틀 같은 차가 있죠. 폭스바겐 비틀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잖아요. 포르쉐 911이 있죠. 포르쉐 911도 그 예전의 911과 지금의 911이 서로 형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반떼하고 엘란트라를 보세요. 이 둘은 전혀 닮지 않았죠. 아반떼는 세대를 바꿀 때마다 전혀 닮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타임리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기존 것들을 계속 노후화시키는 그런 자동차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미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것을 계속 끌고 가는,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더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미니를 만약에 갖게 되면 평생 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평생 탄다면 저라면 미니. 근데 다음 세대 미니는 이렇게 생겼던데 다음 세대 미니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살짝 들지만. 자, 김창조님의 질문이고요. 인생에서 단 한 대의 차만 탈 수 있다면 무슨 차를 타시나요? 이미 갖고 계신 911이었나? 인생에서 차 한 대만 산다면 가차? 아니고요. 저는 차는 다 좋습니다. 특별히 안 되는 차는 없다. 911은 뒷좌석이 너무 좁으니까 이걸 한 대로 하긴 좀 그렇고, 만약에 모닝과 911 중에 평생 한 대를 차에 타야 된다면 모닝 탈 것 같아요.
뒷좌석에 누군가 태워야 되는데 애를 학원에 보내야 되잖아. 포르쉐 911은 세컨카로서는 확실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집에 가족이 둘밖에 없어, 아니면 나 혼자 살아, 그러면 911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이 있으면은 모닝만 못한 게 911이죠. 그래서 한 대만 탄다면 벤테이가? i7 갑시다. i7 좋네. 모카 김한용 인생의 마지막 자동차는, 이게 다 이런 질문이네요. 사실 저는 인생 첫 번째 차가 티코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일한 경차, 그때 기술로는 최신이지. 스즈키 알토라고 하는 일본 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한 거였죠. 대우자동차 아니고 대우국민차라고 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대우조선이었어요. 대우조선에 있는 자동차 사업부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 자동차 사업부가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지. 기존에 있던 대우자동차랑 다르게 이건 그냥 뭐 철판으로 그냥 척척척 만들면 되잖아 라면서 만든 게 티코. 그때 티코는 정말 참신한 차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참신했냐면 원가 절감을 정말 극단적으로 했죠. 예를 들면 번호판 떼면 거기에 오일 필터가 있었어. 그래서 엔진 오일 필터를 갈려면 번호판을 떼야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그때 당시 일본 스즈키였는데 설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차 달리다가 차가 뒤집혔는데 제가 멀쩡했죠. 차가 막 달리다가 옆차를 들이받고 뒤집혔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불꽃이 막, 그래도 멀쩡했다는 거. 야, 얼마나 안전한 차였던 거예요? 아니야? 안 뒤집혔어야 안전한 건가? 첫 차는 그런 차였고, 저는 마지막 차라면 20년 후 정도의 마지막 차를 살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방향은 아예 상상을 못하겠어요. 지금 상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때는 자동차라는 게 아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다 공유가 돼서 자동차라는 건 당연히 내가 버튼 누르면 차가 집으로 오는데 그걸 뭐하러 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차든 네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상상으로 해보면, 저는 1인승 탈 것이면 어떨까? 배낭 같은 걸 딱 매면 그게 로켓 같은 게 돼서 하늘을 쫙 날아갈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살 것 같습니다. CK님의 질문입니다. 100만 구독자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 3가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니 100만 구독자는 제가 얻은 게 아니고 100만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누르셨어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열심히 하니까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눌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김프로님의 질문이네요. 아 뭐야 이슬람이에요? 번역 돌려보자. 번역. 한용형제님 모델 3 팔았냐고, 모델 S, 모델 X 예약하셨냐고. 형제님? 형제님 모델 3는 이제 팔려고 합니다. 뭐 헤이딜러로 팔겠죠.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은 얼마까지 알아보셨는지 알려주세요. 3천만원. 형제님 맞으실래요? 모델 3 팔면 어떡하냐고. 모델 X 플레드를 지금 예약해놨습니다. 6월달에 나온다 어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회사 지하주차장에 모델 X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걸 뽑아야 되나 취소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승기 찍은 차 중에서 시승하면서 진짜 리얼로 이걸 차라고 만들었냐 하는 차도 있었나요? 별로 없긴 합니다. 차가 정말 후져. 그럼 차가 엄청 싸겠지. 가끔 가다 보면 리뷰하시는 분들이 포인트를 약간 잘못 잡은 경우도 있어요. 간혹 보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 차다, 이거 왜 이렇게 엉성해요, 차가 이상하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고, 아니면 2억짜리 차를 막 리뷰하시면서 우리 2억짜리 차가 이게 한 8천만원짜리 차보다 2배 이상 좋지 않네요, 조금 좋긴 한데 이거 대수롭지 않네요,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차를 리뷰할 때는 그 차를 타는 구매자한테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차를 사는데 내 예산 리미트가 1,500만원이 딱 맞아, 그래서 이거밖에 못 사, 그런 사람들은 차가 기존까지 아예 없다가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건데 이거 1,500만원짜리인데 잘 굴러가, 고장 안 나, 그럼 좋은 거죠. 그게 엄청나게 큰 가치고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2억짜리 차는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타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아돌지 않은 사람은 2억짜리 탈 리가 없어요. 1억원짜리 차보다 2억짜리 차는 1억원어치 좋을 필요가 없어요. 1억이라는 차하고 2억짜리하고 똑같은데 뭔가 느낌상 이건 2억같이 생겼어, 이건 아무래도 2억일 것 같아, 이런 느낌만 느껴지고 사람들이 그걸 두루두루 인정만 하면 그럼 1억 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가격대에 실제로 팔리는 차들은 다 좋은 차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사는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이건 좋은 차입니다, 나쁜 차입니다, 저 사람 사는 게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잘못이죠. 자동차는 예술품이 아니고, 자동차는 옳고 그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공산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차, 잘 살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차가 그냥 좋은 차예요. 그런 경우는 있지. 사람들이 절대 안 사는 가격에 나왔어, 그래서 차가 안 팔려. 이거 가격대 이렇게 놓으면 됩니까? 이건 낮추셔야지. 이건 말이 되죠. 근데 어쨌든 잘 팔리는 차는 다 이유가 있다.
초코민트님의 질문입니다. 늘 궁금했던 건데 채널명은 왜 모카로 지으셨나요? 모카는 오토캐스트 이다혜 기자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야, 너 오토캐스트라는 이름 잘 지었구만. 우리 회사 이름은 뭘로 할까? 이러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마시던 커피가 모카 커피였어요. 그래서 그냥 모카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뭐 구별만 되면 되죠. 저는 이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만들면 결국에 그 내용이 이 이름에 이름을 심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순신 하면 우리는 막 되게 강인하고 막 용맹한 이름이고 그 이름만 들어도 약간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위인의 이름이 이순신이잖아. 이순신을 처음 지을 때는 어땠을까? 이게 위인의 이름일까? 아니 그런 느낌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이름 중에 그냥 이순신이라고 지은 건데 근데 그 업적이 나중에 이름에 계속 쌓이면서 그러면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빛나게 된 거겠죠. 모카 앞으로 빛나는 이름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자생활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발자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돈 받고 개발하는 개발자였어요. 저는 알바를 너무 하고 싶었고 돈 번다는 그 과정이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컴퓨터를 잘 한다는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서점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는 잡지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 글 쓰는 사람들 보니까 오, 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되고 싶다. 나도 여기다 글을 꼭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 뒤에 보니까 편집부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집부 전화번호에 그냥 다짜고짜 공중전화로 전화했습니다. 저 잡지에 원고를 쓰고 싶어요. 원고 쓰면 원고료 얼마 주나요? 그때 당시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만나보고서 황당해했습니다. 아니 중학생이었어요? 아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프린트된 원고를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보시면서 아 네 실어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실어졌어요. 그때 당시 원고 한 장에 5만원인가 그래도 꽤 받았습니다. 아 원고 한 장이 아니라 이 1피 이게 1피가 원고지가 한 4장 들어갔나? 아무튼 꽤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니까요. 도트 프린터로 프린트해 가긴 했지만 아무튼 진짜 옛날 사람 같네. 그때 당시는 진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러다 책도 썼습니다. 책 이름이 저는 PC통신을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나서 쓴 책 이름이 안녕하세요 한글워드 6.0. 그때 당시 원고는 고료를 계속 이렇게 인세로 받는 게 아니고 매절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받은 돈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하지? 하다가 그때 당시 벼룩시장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당근마켓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팔 것들을 이렇게 신문사에다 얘기하면 전체가 팔 것들이 쫙 적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티코 150만 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 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 차가 얼마나 후졌겠어요? 멀쩡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새는 거야. 항상 차 밑에 들어가서 뭔가를 고치는 게 일이었고 엔진 오일을 교체한다거나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거나 브레이크 액을 교체하거나 뭐 시트를 뜯어서 시트를 바꿔 끼고 뭐 등등등을 계속했습니다. 폐차장 같은 데서 사고 나서 차 폐차한다 그러면 그거 뜯어오고 피 묻어 있으면 피 닦고 뭐 이런 것들 했었죠. 약간 사이코패스 같네? 어느 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커서 나중에 기자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과학자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런 게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기자라는 건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모 신문사에 이런 개발자였으니까 신문사의 개발 기획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이트를 여러 개 만들다가 그리고 자동차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는데 자동차 사이트를 만들었더니 그 결과 사이트는 만들어졌는데 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다 글을 누군가 올려야 돼.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야 네가 글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네가 앞으로 기자로 글을 써.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기자가 되게 됐죠. 그럼 여기서 결정적 계기는 뭐지? 여기서 결정적 계기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전화해서 나 글 쓸래요 했던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죠. 그때의 일이 나비 효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자 토니홍님의 질문입니다. 틀렸을 수도 있지만요 부드러운 말투와 제스처만 가지셨던 게 아니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영감을 준 삶의 변곡점이나 계기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왜 이렇게 착한 척하니? 뭐 이런 뜻인가 보죠. 물론 저는 뭐 부드러운 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엄청 깐깐하고 뭔가를 딱 정하면 그걸 미친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하는 타입이에요. 목표를 딱 정하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요즘은 목표를 안 정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직원들도 뭐 다 알아서 잘 해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섭섭해? 목표 좀 정해서 우리 좀 발전하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타이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축하합니다. 골드 버튼 기념 직원 특별 상여금 가자. 이것 위에 PD님들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한드래곤 편집장님 이하 PD님들 항상 좋은 영상 꾸준히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제가 화면에 나오니까 제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아무리 잘 찍어도 PD가 편집을 해야 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횡설수설해도 이걸 앞뒤를 막 찰떡같이 붙여주시는 경우 있는데 그럼 또 멋진 영상이 나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PD 거고 저는 그냥
영상 재료를 공급하는 소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PD가 6명입니다. 작가님도 2분, 마케팅 1분, 그러니까 총 9분이 일하고 계시네요. 저까지 10명. 특별 상여금 많진 않지만 100만이니까 100만 드렸어요. 베트남으로 가족 동반 워크샵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여전히 어린 회사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다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회사에서 월급 받는 입장에서 흥청망청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모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데에는 아끼지 않고 투자할 생각이에요. 자, 빵리님의 질문. 자동차 관련 유튜브 말고 어떤 유튜브 보시는지 궁금해요. 요즘은 건물 짓는 게 궁금해서 건물 유튜브 좀 봅니다. 부동산 유튜브. 일단 시계 보네요. 제가 시계. 요즘은 AI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집에도 AI 프로그램을 하나 깔았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깔아서 뭐 여러가지 해보기도 하고 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이 AI를 보면 요즘 들어서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생명의 탄생하고 되게 비슷해요. 생명이 탄생될 때 DNA가 없이 서로 이렇게 뽀꼼뽀꼼 나왔다가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 중에 하나는 DNA를 어쨌든 체득하게 됐겠죠. 그래서 자기 DNA로 자기하고 비슷한 생명을 하나씩 남겼을 거고, 그렇게 생기다 보면 어떤 순간 더 정교한 생명체가 점점 우세를 취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떤 강물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종으로 완전히 뒤덮였을 겁니다. 이 AI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AI를 곳곳에서 컴퓨터들이 다 쓸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뭐 등등등의 AI 앱을 어마어마하게 쓸 거예요. 그럼 이 AI들이 지금은 뭐 챗 GPT니 뭐니 하는 그곳에만 있지만 각각의 AI들이 서로 운영될 거고, 그 중에 어떤 AI는 자기를 더 늘려가는 AI가 있을 거고, 이 AI들이 서로 다른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 호전적인 AI가 그렇지 못한 AI를 이길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바이러스 만들어서 그게 쫙 퍼지는 것처럼 AI도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애가 아무 이유 없이 이걸 쫙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계속 자기를 늘려서 결국에는 인간을 지배할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AI 하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할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퇴사하고서 처음으로 목화 시작할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있었던 고민이나 두려움 같은 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견디셨는지 궁금합니다. 완전 공포였죠. 회사 그만둘 때 정말 그만둬도 될까 이거 말도 안 되게 공포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사업하시는데, 사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정 안 되면 날 도와주면 되고, 네가 막 잘 안 되면 그냥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꽂아줄게. 처자식 굶을 걱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돼도 뭐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고, 그럼에도 굉장히 불안했는데 첫 달에 통장을 딱 펼치는 순간 금융치료 바로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일을 저지를 때 바로 한 달 안에 금융치료가 되는 일을 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요 각오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김한용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좋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건지, 성공을 쫓아 결국 쟁취한 건지 궁금합니다. 와, 이건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셔서 답을 못 드리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누군가의 이름이에요.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혼다, 토요타, 다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은 왜 사람 이름으로 했을까? 내가 했으니까 믿어줘.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어쨌든 회사를 만들고 나서부터 한 20년 30년 후엔 자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길면 한 50년 살았겠지. 그 정도 후면 난 죽는다 라고 했을 때 5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고 나서도 나를 기릴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을 걸고 싶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이름은 모카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김한용의 모카예요. 제가 세상에 없더라도 김한용의 모카가 계속 남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단순한 그냥 유튜브 채널에 불과하지만 정말 옳은 일을 하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살아있을 때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버하고 있지? 너무 오버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용 형님께 올리는 밸런스 게임 10년 전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차 세대 선물 받기. 밸런스 게임이 이게 안 돼. 이게 10년 전으로 왜 돌아가요? 젊은 분들은 왜 그거 오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아? 아니, 옛날로 왜 돌아가? 젊은 몸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몸을 원하는 거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없어. 내 집, 내 차, 내 돈, 내 지식, 그거는 다 그대로 있어야 되고 이 몸만 좀 어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20대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다시 가라. 그럼 가겠어요? 군대 다시 가라.
거야. 그럼 그거 누가 하겠어? 정말 싫잖아요. 야, 그 어려운 20대를 어떻게 다시 가냐. 나도 그때 힘들었어요. 여자친구는 안 생기고 뭐 그때 20대는 아무리 뭔가 잘하려고 해도 뭐가 잘 안 돼. 인생이 힘들어. 여기저기에서 뭐 스트레스 무지하게 줘.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고통이나 어려움들 지나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여튼 몸이 10살 어려진다 그러면 차세대 안 받습니다. 그냥 10년 어려지는 거 하지. 차세대가 뭐야. 10년이면 차세대가 아니고 차 10대는 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자꾸 이게 나 때는 말이야가 되네. 나이 많아서 돈 버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미친듯이 돈 벌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돈 쌓아놓지 말고 미친듯이 다 써버리세요. 젊을 때 저축하지 마. 제일 쓸데없는 짓이 저축입니다. 데이트해요. 연애하고 누군가를 진짜 열렬히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젊을 때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김영탁 님의 질문, 가장 큰 실수와 최고의 날은 무엇일까요? 큰 실수는 없지. 큰 실수는 없는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대학교 때 학생회관에서 이제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사진부였는데 진상회라고 있어요. 진짜 상을 얻고자 하는 진상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름철이어서 너무 더웠고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 암실에 있었기 때문에 암실에서 이거 끝날 때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다 끝나서 나가도 돼요 해갖고 이제 문 딱 열고 막 뛰어나간 거죠. 뛰어나가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오줌을 딱 누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옆을 향한 상태로 이렇게 쌌달까? 옆에 누가 서 있었는데 걔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었는데 옆에 있던 애가 바지에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꾹꾹꾹 이렇게 웃어버린 거. 약간 인성 논란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뭐 그랬습니다. 최고의 날은 그러면 포르쉐 911 뽑은 911 뽑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일단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네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있는 순간은 적어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아닐 거예요. 가장 행복한 날은 정말 바쁘든 정말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아. 자기가 정말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날 뭐 이런 순간들, 이렇게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겪는 게 자기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자기 와이프도 돈으로 살 수 없고 자기 애기도 돈으로 살 수 없을 거잖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그래서 진리인 것 같아요. 질문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서 만들어주신 100만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저희 모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